大家好，欢迎大家收看秦乐润直播间的节目。今天我们的节目是成功人的故事。邀请到的是一位音乐家，是国际的中提琴音乐人，他的名字叫신종헌先生。 오늘 저희 금나연 스튜디오에 성공 스토리라는 프로그램으로 세계 음악가인 비올라를 연주하시는 신종헌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뭐 연합뉴스나 큰 언론사들의 취재만 받으시던 분이 우리 이런 초라한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가 CNN이고 CCTV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처음으로 장애인에 관련해서 이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설립했는데 그때 당시 초대 이사장님을 맡았다고 들었어요. 2015년에 네. 11월 달에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네. 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라는 그 기관을 만들었는데 네. 거기에 제가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고 네. 작년 11월까지 2018년 11월에 제가 임기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그 3년을 이끌어 오셨는지 가장 좋은 성과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하얀 백지에 그냥 그림을 그리기가면은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백지가 어떻게 변하겠죠. 그래서 3년 동안 저는 그 대한민국의 장애인 예술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제가 살아온 인생처럼 한 예술가로서 음악가로서 살아온 예술처럼 열심히 정말 그 장애인 문화예술원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같은 입장으로서 이렇게 비장애인들이 그 장애인들의 생각이나 감성적인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들을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공감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 이사장님, 전 이사장님이시지만 그때 당시 그런 부분에서는 거리감이 멀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혹시 그게 맞는 생각일까요? 저는 맞습니다. 사실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문화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라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예술이고 다른 거와는 뭔가 달리 하는 것이 저는 그 아티스트로서 예술가로서의 그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청각 장애인 중에 농인 중에 운복 김기창 화백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정말 훌륭하게 그 장애를 극복하고 정말 세계적으로 화가가 되셨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장애를 갖고 있으나 문화예술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을 독특하게 그리고 예술적으로 우뚝 서서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도 뭐 서울 아산 병원 쪽하고 구리시 이런 교향악단의 총감독님으로 계셨던 적이 있으시죠? 네, 제가 비올라를 전공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케스트라에서 수석으로 활동도 했고 플레이어로서 활동도 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구리시에서 교향악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도 했고 또 처음으로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 사랑의 로비 음악회라고 해서 환자들하고 보호자들을 위해서 음악적으로 예술적으로 그 환자들 또 환자도 힘들지만 환자를 지켜보고 있는 보호자들이 굉장히 더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사랑의 로비 음악회라는 타이틀로 요새는 병원에서 많이들 음악회를 하죠. 로비에서. 그런데 처음으로 그 로비 음악회를 제가 했고 간호사들과 의사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취미로 네네.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죠. 해외로도 많이 연주도 다니시고 음악계로 이제 국제적인 이런 음악가로 알려지고 계신데 지금 여기 보니까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한국 총동문 회장님을 맡고 계신다고. 신시내티 음악대학은 역사가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음악대학이에요. 여러 분야가 있지만 전통성이. 네, 전통이. 그리고 거기에 우리 안익태 선생님도 거기를 나오셨고 신시내티 대학에서 첼로를 공부를 하셨고 네.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CCM이라고 그래서 네. 컬레지 컨설바토리 오브 뮤직이라고 그래서 신시내티 음악대학이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도 그렇지만 뭐 정치학, 경제학 모든 분들이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는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 제가 올해 뭐 처음으로 총동문회 회장이 돼서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뭐 현재는 글로벌적으로 어떠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어떤 나라들로 접하는 게 좀 많이 있을까요? 세상은 넓잖아요. 네네. 제가 휠체어는 탔지만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먼저 미국에서 제가 6년 동안 공부를 했고 어렸을 때는 일본에 가서 네. 과연 내가 장애인이지만 먹고 살 것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청소년 때 일본에 가서 기술을 1년 동안 배웠죠.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그렇죠. 취업을 위해서 취업을 하려고 1년 동안 기술을 배우고 돌아왔죠. 돌아왔지만 그때의 경제 사정이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은 거의 많이 비슷해졌지만 네네. 한 40년 전에는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바이올린을 취미로 했었기 때문에 돌아와가지고 음악을 하게 됐죠. 그게 이제 음악을 하게 된 계기가 그 서울대학을 나오신 한 여자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장애인들이 있는 학교를 지나가시다가 보고서 저 애들은 커서 뭐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어느 날 저희 학교를 방문하셨고 저희들한테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바이올린을 가르친 게 계기가 됐죠. 본교 선생님이셨던 게 아니고 지나가던 분이 보고 정말 인생의 멘토로 그렇죠. 갑자기 나타나서 네. 와, 귀인이시군요. 네, 그래서 저는 살면서 네.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정말 남들 잘 때, 남들 밥 먹을 때 저희는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그때 당시에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굶어가면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애라는 게 정말 육체상의 장애만으로 진정 장애냐, 정신적으로 또 그걸 뭐 예비 장애라고 할 수 있죠. 예, 삶 중에 또 이런 사람들에게 좀 남겨주고 싶은 조언이나 어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2살 때 소아마비를 걸렸는데 네. 저는 이렇게 아마 금 선생님도 사시면서 감기 네, 감기 걸릴 때 있죠. 뭐 어느 누구나 감기는 다 걸린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냥 다리에 감기가 걸렸다고 생각해요. 감기는 병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나 저는 그냥 다리에 감기가 걸렸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또 요새 세상에 보니까 보이는 장애가 아닌 안 보이는 장애를 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저는 모든 우리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네. 어떤 분들은 예비장애인이고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좀 일찍 장애가 걸렸고 또 지금은 굉장히 초고령화 시대잖아요. 네네. 고령화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다니시는 분들 불편하시고 그러다 보면 지팽이도 짚고 또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으면 안경도 끼고 네, 그렇죠. 또 휠체어도 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는 예비 장애인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제가 정말 어렸을 때는 택시 타기도 너무 힘들었고 택시를 타려면은 어떨 때는 이렇게 비장애인을 앞에다 내세워 가지고 우리는 숨어 있고 차를 세우고 예, 차를 타기. 세우고 예, 차를 세우고 우리가 타려고 하면은 도망가더라고요. 또 그분들도 시간은 돈이니까 그것이 뭐 이해가 됐지만 그 어려운 마음에는 그렇죠. 정말 너무 용서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또 어떨 때는 식당을 들어가면은 우리가 내 돈 내고 먹는데 구걸하러 온 줄 알고 여기 오늘 밥 안 파는데요. 뭐 그런 저것도 당한 적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과정을 거치면서 참 많은 마음의 상처도 받았고 또 그래요.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저 사람 이렇게 밀어주고 싶고 저 사람한테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건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제가 어떻게 되거든요. 해야 도움이 될지, 오히려 잘못해서 또 상처가 될까, 뭐 이런 걱정도 앞서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런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네네. 우리가 서로가 노력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봐요. 한 가정에 장애인이 한 사람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가족과 그 사회와 나라가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져야 되나요? 그거는 우리 모두의 같이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내 다리는 장애가 아니라 감기일 뿐이다. 이러한 자신감과 그런 철저한 어떤 인생의 철학이 따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지나온 과거는 나한테 모든 게 학습이었고 또 요 시간 이후에 나한테는 꿈과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고 나는 다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똑같이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잖아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살아오는 것은 누구나 어떤 사람한테 그 시간을 나는 잡을 공평하게 주는데 어떻게 삶을 그렇죠. 가지냐가 다르겠죠. 다르겠죠. 네. 저는 하루하루를 그리고 주어진 현실을 열심히 사는 게 저의 인생의 모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짱하이디 네. 중국에서도 장애인이지만 여성분인데 진짜 나약한 그 육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직한 의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공 스토리로 많은 사람들 이끌어주고 감동시켰던 분이 있는데 친구로 되어 있으시다고. 네. 그리고 또 등쇼핑 아들 등푸방 네. 네, 그분도 이제 장애인인데 중국에서는 장애인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분 또 친구로 되어 있으시고 이런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요. 그 아시아 각국의 그래도 문화 예술로 성공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들의 인간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일본 전국을 도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에 우리 중국에서는 우리 장하이리 회장님이 대표로 오셨고 저희는 한국의 대표로 베데스다 현악사중진단이 갔는데 그게 벌써 한 30 몇 년 전에 그 장하이리 그 회장이 그렇게 공연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에 기억에 뚜렷이 남는데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중국의 장애인협회 회장이 되셨고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고 또 그렇게 만나야 할 사람은 언젠간 어디선가는 만나게 돼 있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정말 너무 반가웠어요. 저희 스튜디오에 덕담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응원의 말씀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금 대표님 여기 한국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좀 만난 지 몇 번 안 됐지만 솔직히 이 조그만 스튜디오라고 왔지만 제 마음은 CNN 그리고 CCTV, NHK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여기 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터뷰를 했고 또 여기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한국과 중국 간의 이음 역할을 하는
굉장히 그게 저희 꿈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곳이 될 거라고 믿고 그리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네. 今天的谈话太有深感哈，就是真的不知道用什么语言来表达。我作为一个四肢健全的人，跟一位残疾人来谈话，内心呢受到很大的冲击，因为他们稍微的肢体上有一些不方便，但是呢，脑海里想的都是非常超自信的。那么我们经常说太累了、太苦了，这样思考问题对不对呢？比起这些残疾人坚强的活下去的一些态度来讲，我们深感不足。所以呢，以后呢，我也会继续的跟踪这位音乐家的发展和国际活动，继续呢向大家播报。谢谢大家。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